각종 가전제품들을 사용하실 텐데 노트북의 전기는 어디서 왔을까요? 제가 이런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답을 하시겠어요? 제가 이 질문을 그 초등학교 2학년이었나? 학생한테 한 적이 있어요. 얘야, 노트북의 전기는 어디서 왔게? 그랬더니 놀랍게도 이 학생이 정말 눈 하나 깜짝이지 않고 저를 쳐다보면서 바로 답을 하더라고요. 즉각 답을 했어요. 벽에서 왔어요. 아, 얘 천재구나. 벽에서 왔죠. 여러분이 가만히 보시면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전자 제품들의 코드를 잘 따라가 보면 대부분 다 벽에 꽂혀 있잖아요. 네, 전기는 벽에서 왔습니다. 이런 똑똑한 아이를 보고 그냥 지나갈 수는 없으니까 제가 좀 더 괴롭히죠. 그래? 그럼 벽 안에 뭐가 있을까? 벽 안에 요정이 있나? 벽 안에 발전기가 있나? 그럼 애가 깜짝 놀래요. 그러니까 더 이상 생각해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벽에서 왔다는 것만 알지. 자, 이 아이가 정말 대성할 아이라면은 이 순간 벽을 부셔봐야 됩니다. 네, 사실은 지금 웃으셨지만 이걸 정말 자기 두 손으로 부셔서 확인해야겠다는 마음이 드는 아이들이 훌륭한 과학자가 된 그 기본 자질이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설사 이럴 때 벽을 부시더라도 이 아이를 너무 혼내지 마시고요. 잘 타일러서 다음번엔 부시지 않지만 일단은 이건 잘했다 말씀해 주셔야 돼요. 자, 벽을 부셔 보면 별거 없어요. 벽을 부시면 그 전선이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벽을 계속 부시면서 따라가면 될 텐데 이제 엄마의 얼굴이 떠오르겠죠. 이거 안 되죠. 이제 벽 부시기를 그만두고 이제 이 전선이 어디로 갈까 생각을 해보면 전선은 집 밖으로 나갑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지만 집 앞에 변압기라는 것이 있고요, 전봇대가 있고 그쪽으로 전선이 연결이 되어 있죠. 아, 우리 집의 전기는, 노트북의 전기는 저 변압기에서 왔구나. 근데 어라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변압기에 보면 또 전선이 계속 연결돼 있어요. 여기서 정말 훌륭한 과학자가 될 아이라면 저 전선은 어디로 가는 걸까? 이제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하지만 이 전선을 따라갔다가는 이제 가출이 됩니다. 상당히 멀리 가야지만 끝나거든요. 전선을 끝까지 따라가 보면 대부분 여기서 끝나는데 이게 이제 산 넘고 물 건너 가야 돼요. 그렇죠? 송전선을 따라서 산을 막 넘고 한참을 가야 돼요. 가면은 발전소라는 곳에 가서 끝납니다. 발전소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여러분이 보시는 이 사진의 발전소는 화력 발전소입니다. 미세먼지의 주범 중에 하나지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좀 음울한 그 사진을 골랐는데, 자, 발전소에서는 어떻게 전기를 만들까요? 뭔가 아주 신비로운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발전소에서 일어나는 일은 놀랍게도 아주 단순한 전자기 유도 현상이라는 그런 간단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 이 장치는 패러데이라는 사람이 처음 알아낸 전자기 유도 현상을 발견할 때 썼던 장치입니다. 손으로 그린 그림이잖아요. 상당히 복잡한 그림 같지만 제가 이 그림에서 벌어지는 일을 아주 간단히 정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첫 번째 자석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전기가 흐를 전선이 필요합니다. 이게 다예요. 예를 들어 여기 자석이 있다고 해볼게요. 다음에 저한테 여기 전선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 전선을 가지고 자석 근처에서 이렇게 흔들어주면 이렇게 막 거리를 바꾸면 되는데, 흔들어주면 전기가 만들어져요. 또는 전선이 멈춰 있을 때 이번엔 자석으로 이렇게 흔들어줘도 전기가 만들어져요. 이게 전부 다입니다. 어려운 말로 하면 자기장의 시간 변화가 있으면 전기가 만들어집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전자기 유도 현상이죠. 현재 인류가 전기를 만들어내는 방법입니다. 자, 실제 발전소에는 무엇이 있냐 하면은 터빈이라는 것이 있어요. 터빈이 있어서 터빈이 돌아가면 전기가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석이 무겁거든요. 자석이 무겁기 때문에 실제 상황에서는 자석이 정지해 있어요. 자석이 이따만하고요. 이렇게 여기저기 자석이 이렇게 정지해 있고 그 안에 전선을 감아 놓은 뭉치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전선을 감은 뭉치가 돌아가면 전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뭉치를 돌리기 위해서 여기에 축을 달아서 터빈에 연결을 해놓고 무언가 터빈을 돌리기만 하면 전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화면에 보시는 것이 아주 전형적인 터빈의 모습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이걸 돌리면 되는데, 자, 화력 발전이라는 것은 이것을 어떻게 돌리냐면은 석탄으로 물을 끓여요. 물을 끓이면 거기서 증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라면 끓일 때 뚜껑을 덮어놓으면 뚜껑이 흔들리죠. 그 힘입니다. 그래서 수증기가 발생이 되면 그 수증기를 가지고 이 터빈을 돌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이게 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은 전기를 만드는 원리를 다 이해하셨어요. 무언가 돌아가면 되는 거죠. 풍력 발전, 바람개비가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수력 발전, 수차가 돌아가면 되는 거죠. 조력 발전, 교수 간만에 차 때 역시 똑같이 터빈이 돌아갑니다. 자, 가장 어려운 질문을 해볼까요? 원자력 발전은 어떻게 전기를 만들까요? 원자의 신비한 힘으로 전기를 끌어낼까요? 똑같아요. 여기서는 방사능 물질이 들어가죠. 방사능 물질은 열을 냅니다. 그 열로 물을 끓여서 수증기를 만들어서 돌립니다. 터빈을. 그러니까 사실은 화력 발전이죠. 화력의 불을 만드는 원인이 석탄이 아니라 여기는 방사능 물질인 것뿐이에요. 됐죠? 아주 간단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우리 전기는 석탄에서 온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석탄으로 물을 끓여서 수증기로 터빈을 돌린 거니까요.